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2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23일입니다. 카메라를 좀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맑아졌네요. 오늘 82페이지 좀 나가다가 다시 한다 그랬어요. 그쵸? 네, 우리가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내 내면에서의 무의식에서 올라오고 있는 소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올라오는 생각이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져요. 음, 그래서 하리수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야 라고 하는 믿음에 몸까지 바꿔버리는 거죠. 저 오빠가 나를 좋아해 라고 믿으면 좋아하게 됩니다. 저 오빠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면 싫어합니다. 내 무의식 안에서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현실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믿으면 됩니다. 22살인데 연애 상담을 하시네요. 귀엽잖아요. 그쵸? 22살. 네, 82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볼게요.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저 유명한 사업가는 금수저였을 거야. 엥? 흙수저라고? 그럼 사기쳐서 올라온 거네. 부자는 뭔가 사기쳐서 뭔가 부당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해서 부자가 된다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부자가 돼도 돈이 나한테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돈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인식된 거는 주변 사람들, 특히 엄마, 아빠한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큰 이모, 막내 이모, 그러니까 이모들보다는 큰 이모부, 막내 이모부, 그 다음에 고모부가 주식을 또 엄청 신라호텔에서 주방 쪽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주식을 사셨는데 주식이 엄청 잘 된 거죠. 남자분들이 되게 잘 됐네요. 근데 저는 또 왜 아빠랑 오빠를 보면서 남자들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참 그게 음, 아이러니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현재의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의식에서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H님한테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기쳐서 올라왔을까? 사기쳐서 부자가 됐을까? 그러면 돈을 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에 노트를 하나를 가지고 적어보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쓰레기던데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남자에 대한 생각, 부자에 대한 생각, 아니면 여자에 대한 생각. 음,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어릴 때 봤던 엄마, 아빠가 모든 세상 사람을 판단분별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내가 보고 있는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벌써 이미 세팅된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음, 신기해요. 엄마가 부지런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부지런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거진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만나든지 아니면 너무 저항을 해서 아예 안 부지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게 내가 무의식에 벌써 청사진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라서 찾아서 긍정적인 거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는 내가 한계를 맞고 있는 것들이 다 무의식 안에 있거든요. 일일이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책 없이 부자 된 사람도 많던데 난 그냥 책 안 읽을래. 유튜브 있는데 굳이. 유튜브도 어떤 한 사람의 생각대로 해서 해놓은 거잖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유튜브를 볼 때도 나와 비슷한 에너지에 있는 사람 거를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높은 다른 에너지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나보다 의식이 높거나 다르거나 성공을 했거나 하시는 분들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르려고 하는 거.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모르겠다. 들으면서도 말 안 듣고 막 이런 거보다는 따르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요 근래에 들어오신 분한테도 제일 처음에 그러셨다잖아요. 나를 믿느냐. 처음 보는데 어떻게 믿지?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 보는데 무슨 말이지? 하는 게 있어요.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다 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물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주변에 사기를 좀 잘 당하셨어요. 다 오시는 분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없다는 걸, 의심이 많다는 걸. 그래서 내가 의심이라는 안경을 끼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다 의심을 하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내 에너지가 비슷한 사람들의 세계를, 정신 세계를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와, 기똥차게 맞다. 맞다. 이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같은 에너지에 있는 것보다는 나보다 훨씬 높은,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어떻게 발전이 있어요. 더 나보다 나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의식이 높은 사람. 그쵸?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볼게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모두 투기꾼임. 정직하게 따박따박 벌어야지. 투기를 해서 벌 수 있나 하는 돈에 대한 복이 있으면 버는 거고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또 복이 근데 너무 그렇죠. 투기를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복이 있으면 벌고 암만 투기를 해도 복이 없으면 마이너스. 그죠? 빚만 지고 사기당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도 그러니까 아예 손을 대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렇죠. 예. 그래서 긍정적인 아유 어제 유튜브를 집 아파트 막 이제 집을 봤거든요. 야 경매 나오고 막 싸게 나온 거 되게 많대요. 몇 달 안 봤죠 제가? 한 5, 6개월 안 본 것 같아요. 안 보다가 봤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야, 막, 경매 나고 뭐, 있잖아요. 이야, 저 문경 어디 들어가서 살까 싶은데, 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저러면 막 그렇게, 싼 데도 많고, 아파트도 막, 대구의 아파트 값도 엄청 그동안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뭐, 나라가 시끄러웠으니까요. 그쵸? 시끄러워가지고. 혼란스러웠잖아요. 주식도 막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환율은 떨어져야 좋은 거예요. 우리 화폐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저도 참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전혀 관심 없던 세상을. 또 볼게요. 인서울 대학 스카이 아니면 의미가 없지. 서울대 나온 애들도 무식한 경우가 많더라. 이거는 무식한 경우가 많더라라는 건 무시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는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세상에서 내가 무시하는 이 안경을 썼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지.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무시당할 존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존중.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 대상일 뿐인 거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 인서울대학의 스카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인서울대학? 서울대 나온 인서울대학. 그쵸. 대학에 대한 저도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어, 공부 못하고 대학 못 간 거에 대한 부분에 열등감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자존감이 더 올라가면서, 그래, 대학은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제 더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봐도 다른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의식이 상승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믿고 나서부터는 그게 쑥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점점 더 그래 의식이 먼저야 의식이 최고야 의식이 달라지는 게 더 우선이에요. 통찰력과 뭔가 관찰력, 직관력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는데 그런 부분들은 머리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 공부를 해서 의식이 달라지는 게 우선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부터는 엄청나게 더
편안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무의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돈에 관련돼서 나는 어떤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성공에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좋은 얘기 말고 좋은 얘기는 꾸며내고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가 힘들었겠지 막 이래요. 뭘 힘들어요. 애기가 뭘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나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위주로 해서 내 감정을 그냥 그 여자, 그 남자라고 쓰고 적어보는 거. 그게 나의 무의식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의식 수업을 하면서 무의식에서 있는 올라오는 것들이 끊임없이 틈틈이 올라와요. 틈틈이 한꺼번에 쫙 올라와서 싹 없애버리면 제일 좋죠. 무의식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전에 전부터 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까지 숙제를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선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전 또 막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의식 안에 적혀져 있는 내 신념 안에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부정적인 거, 한계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재맥락을 해야 됩니다. 재맥락을 해야지 그 무의식에 있는 것이 나예요. 무의식 안에 있는 것이 나라는 거죠. 그쵸. 나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보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또 이런 이제 무의식에 있는 소리들, 내가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댓글에서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단언컨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인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좀 극단적인 예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의식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무의식 안에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놓친다. 수많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죠? 기회를 놓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아가 상처받는 걸 피하려다가 자아가 내가 믿고 있는 거와 다르다라는 거가 툭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처받을까 봐 회피하죠.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표출하거나 표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생일대의 좋은 정보를 접하게 되더라도 자의식 방어를 위해서 회피한다 그랬죠. 일생일대의 좋은 정보를 접하게 되더라도 회피해. 내가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돈은 부자가 되면 사기꾼이야 라는 게 있다 보면 나는 사기꾼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사기꾼이 안 되고 싶어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귀가 뚫려 있는데도 귀문이 닫히는 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음문이 닫히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 들려요. 똑같은 정보를 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는 마음을 열고 정보를 들어요. 근데 평범도 요새는 없다고 그러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는 점점 더. 예전에 그랬어요. 중산층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중산층도 없어진다고. 빈부차가 심해진다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보를 줘도, 정보가 와도 정보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정보가 들려야 되는데 왜 안 들릴까요? 무의식에서 이런 부정적인 게 벌써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그나마 복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듣는데 또 뭐예요? 또 신념 때문에 떠나죠. 하다 말아버려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죠. 그래서 회피하고 자의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회피하고 결국 순리자로서의 인생을 유지한다. 순리자는 뭐예요? 95%가 내 믿음대로 자의식대로 사는 거죠. 엄마 아빠 삶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역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의식과 전혀 반대로 부정적이라면 긍정적으로 전혀 반대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역행자로서 내가 믿고 있는 것도 없애고 유전적인 것도 없애고 유전적인 거 그죠? 자의식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을 다 해체시키는 거. 그게 이제 무의식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순리자가 아닌 5%의 역행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젊은 나이에 20대 때 참 연애해야 될 텐데 연애하다가 계속 차이고 하다가 이 참 사업에 눈을 뜨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볼게요. 자의식의 해체. 내가 믿고 있는 게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림없이 맞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죠. 어, 한 돈이 다는 아니지만 나의 에너지와 돈과 이게 에너지가 같아요. 에너지가 높으면 돈이 오죠. 오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으면.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의식 수준에서 20에서 1000까지 내가 왜 20에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30에 있나? 150에 분노에 있나? 자존심에 있는지, 두려움에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왜?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100이 아직도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두려움이. 버리면 어떡하지? 아, 그 더 깊이 가야 되는데 빠지다 보면은 또 실적 진짜 옆으로 빠져버려서 풍 그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때가 막 더러더러 있는데 그래도 각성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볼게요. 자의식의 해체하는 거, 해체는 역행자 7단계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정보를 얻더라도 난 못해. 나는 잘 못해. 난 못해. 그런다는 거죠. 이건 꿍꿍이가 있는 거야.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이거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용당하고 나는 성장 못하는 거야. 나는 이용당하는 거야.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마음이 드는 건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소리가 다 나의 무의식에 있는 소리가 밖에 보고 떠들잖아요. 그럼 저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라는 걸 철저하게 알게 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진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 내 안에서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저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서 보이는 모습이 판단하는 게 내 모습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헛소리야 라고 합리화하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헛소리 하는 거야 라는 거죠. 내가 이해 못하는 거고 내가 헛소리 하는 것이다 이런 거야. 이걸 해석을 하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예, 난 못해. 예, 진짜 못해요. 못한다고 믿고 있는 솔직한 마음이 이거는 그쵸? 꿍꿍이가 있는 건 내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다. 이건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헛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헛소리로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들리는 거다. 내가 이해 못해서. 그래서 합리화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나다. 결국 성장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도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신에게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당신의 방어 기제는 내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모두 물리칠 것이다. 자의식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해체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음, 그, 우리 부모님을 보면 알아요. 부모님이 부자였던가, 평범했던가, 가난했던가, 그 길을 나는 100% 따라간다. 그죠? 99.9%는 따라간다. 그래서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자꾸 깨서 이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의식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발전도 할 수 없다. 지금 저는 잘 사는데요. 엄마보다 훨씬 잘 사는데요. 아빠보다 훨씬 잘 살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일시적이고 한생 가기 직전에 또 다른 엄마 아빠 같이 나는 사는구나라고 후회하면서 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의식,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끊임없이 놓는 거죠. 또 놓고 또 놓고 각성하면 또 빨려 들어갔다 또 놓고 계속 끊임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부터 남 탓만 하면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대다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부터는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한다는 거죠. 남 탓.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뭐예요?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내 자신감이 없을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가 밖에서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하면 되지 뭐. 그죠? 내가 하면 돼요. 그래서 당근 잘 하시나요? 저는 어제 서울에서 당근을 올리고 오니까 금요일날 약속이 잡히더라고요. 당근이 요새 조용하네. 심심해서 당근을 올려봤습니다. 약속이 잡히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일단. 네. 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듣는 데는 10분만 투자하면 된다. 새로운 정보를 듣는 데는 10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남탓만 자꾸 하니까, 남탓해서 남편 탓도 할 것도 없고,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만나고, 또 내가 하다가 안 되고, 뭐, 남 탓할 게 어딨어요. 밖에 보일 게 어딨어요. 자꾸 남의 게 보여요. 저 사람이 잘 되면 아이고 배 아프고 왜 쟤만 잘 되지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뿌린 복이랑 같이 가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지금부터 어떻게 얼만큼 뿌리느냐 봉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중요하죠. 봉사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남한테 하는 거 같죠. 그렇죠. 결국은 나한테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새로운 정보를 듣는 거는 10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 자의식을 해체하는 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자의식을 해체하는 거 있잖아요. 남 탓하는 거. 이거는 자의식을 해체하신 분한테 들으면 굉장히 빨라요. 음, 그 무슨 가회라 그래요? 그 가외 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핵심 파악하면서 무슨 가외. 뭐라 그랬죠? 무슨 가외. 그 쪽집게 가외. 맞아. 쪽집게. 맞아. 입 모양 보고 알았어. 쪽집게 가외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야, 근데 그 쪽집게 가외가 가격이 싸. 쪽집게 가외는 비싼 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씩을 주더라도 핵심적으로 파악하고 빠르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인생에 쪽집게 가외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쪽집게 가외네. 맞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 가외를 해주시고, 아니, 그 꼴랑 돈 얼마나 내요? 돈도 더 안 내는데 상담 또 따로 해주시지 않아요? 내가 심한 고민이 있다. 음, 개인적으로 상담비를 더 내진 않아요. 알 때 내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쪽집게 가외를 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신경을 그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과일 선물도 드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뎌져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을 사는데 이 자의식의 해체를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했잖아요. 근데 대다수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소수예요, 소수.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책 읽는다고 제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쪽집게 가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쪽집게 가위를 하는데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수준에 따라서 똑같은 쪽집게 가위를 해도 시간차는 있어요. 내가 듣다 말다 할 경우도 있고 들어도 이제 좀 그런데
아예 쪽집게 가외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거야. 그러면 더 안 되겠죠.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자의식을 남 탓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쪽집게 가외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 듣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성공한 친구가 정보를 줘도 뭐라 그래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뭘 정보를 줘도 내가 강하잖아요. 자의식이 워낙 강하고 자부심이 워낙 강하면 세상에 똑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러지?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러고 생각으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제는 많이 이해가 돼요. 아, 저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구나. 사람들의 그 신념을 듣다 보니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내가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잘난 척 하지 마라.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선생님한테 대드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내가 맞고 선생님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차죠. 쪽집게 가외를 선생님한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준비가 돼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계속 의심해요. 아, 이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거 하고 저거를 할까? 저거를 왜 안 해주고 이거를 할까? 사업 얘기를 왜 많이 하지? 정치 얘기를 왜 많이 하실까? 저는 너무 좋은 게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대구에서 어떤 분이 미리 선거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번 찍었냐고 그랬거든요. 엉뚱한 걸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일찍 사전 투표해놓고 엉뚱한 왜 그렇게 찍었냐니까 모르는 거 있죠. 저의 옛날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몰라가지고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에 그냥 찍은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 기문이 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해야 되는 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문이 트여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10분만 투자하면 된다. 여기부터는 다시 할게요. 1724일 차는 하지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수업 쪽집게 가외 들으러 갑니다. 네, 부산으로 갑니다. 내일 수업 들으러 가고요. 많이 오세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에너지 장 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네. 하하, 공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수서타워에서 수업이 있고 9월 6일, 7일 문경 STX 리조트에서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요. 미리미리 초대하실 분들 얘기하셔가지고 오셔서 많이 오셔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셔가지고 운명을 좀 바꾸고 사주팔자를 뒤엎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